안녕하세요. 주류인사이트 허부장입니다. 허부장. 오늘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뭐냐면, 내 업종,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나중에 나는 꼭 장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제가 뭐냐, 내 업종에 맞는 주류 도매 회사는 과연 어떤 곳일까? 바로 이겁니다. 뭐 소분류로 막 들어가면 뭐 단가 잘 받는 방법, 기자재를 잘 받는 방법, 뭐 주류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는 파트별로 해서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다룰 거니까 오늘은 크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기본 베이스냐. 내 업종에 따라서 어떤 도매를 선택하느냐가 내 장사, 내 주류 매출을 책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생산해서 출고까지 하는 메이커들 있죠. 소주, 맥주요. 그게 뭐 각 도매장들한테 막 나가잖아요. 뭐 A 업체가 있고 B 업체가 있고, 그죠? 근데 각 주류 회사들은 창고가 다 있습니다. 주류 창고, 그죠? 창고가 있고, 뭐 창고 앞에 마당도 있고 주차 공간도 있고 하겠죠. 뭐 굉장히 협소한 곳도 있고 굉장히 큰 곳. 그러니까 사실 서울 안에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죠?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도 많고, 보통 이제 경기 외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크게 해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꽤 있죠. 뭐 그런 도매 회사들이 서울 경기만 해도 몇백 군데가 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회사들이 소주, 맥주에만 거의 100% 위주로 봤을 때 80%, 90% 정도 소주, 맥주에 치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 20%가 와인, 사케, 수입 맥주, 뭐 그다음에 데킬라, 리큐르, 이런 수입 품목은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대5 아니면 6대4 정도 비율로 다루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소주, 맥주만 취급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업종의 사장님들은 사실 크게 고민하실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되는 소주, 맥주들은 모든 도매회사가 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해야 하실 거는 사실 뭐 단가라든가 뭐 기자재,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지원 품목, 이런 것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업체 만나보셔가지고 직접 미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미팅 하시고 만나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뭐 위스키 바를 운영하시다던가, 아니면 뭐 이자카야를 운영하시든, 그죠? 칵테일 바를 운영하시든, 펍을 운영하시든 수입을 많이 취급하시는 업장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업장들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좀 빠르다. 그래. 목요일이에요. 장사를 이제 막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라르릉 그 전화를 받았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안녕하셨죠? 예. 너무 오랜만이시네요. 예전에 자주 오시더니 요즘에 안 보이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말에 한번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예약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약 충분히 가능하시죠. 두 분이세요? 네, 둘이서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몇 시쯤 오세요? 7시쯤 갈 건데요. 사장님, 근데, 제 친구가 와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와인 혹시 뭐, 땡땡땡땡 이거 있어요? 그게 저희 메뉴에는 없는데. 사장님, 그럼 혹시, 너무너무 죄송한데, 혹시, 준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별도 비용 좀 드릴게요. 제 친구 생일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도매상을 전화를 해. 도매상에 딱 전화해서 사장님이 얘기를 해요. 예, 부장님, 혹시 와인 땡땡땡땡이 있나요? 저 주말에 손님이 예약을 해서요.
사장님 와인 어떤 거요? 아, 와인 땡땡땡이요. 아, 그거 한번, 저희 그 재고 조회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연락 다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자, 5분 후에 전화가 옵니다. 네, 부장님. 예, 사장님, 제가 알아봤는데, 와인을 발주는 가능하고요. 네, 현재 저희 창고에는 재고는 없는데 발주는 가능하시거든요. 발주하시면 내일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와인을 쓰시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게 한 병이 아니라 한 박스로 발주하셔야 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겁니다. 잘 들으셨어요? 자, 여기서의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와인을 발주를 했는데 나는 필요한 수량이 얼마예요? 한 병이죠. 납병 하나예요. 그런데 도매에서 원하는 거는 납병 하나가 아니라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 자, 그 이유가 뭐냐? 사장님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창고에다가 놔두면 되지 않냐? 다른 업체가 또 쓸 수 있지도 않냐? 근데 도매 입장은 아닙니다. 도매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악성 재고라고 합니다. 재고가 쌓이는 걸 얘기해요. 이거를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번 수입사에서 들어온 물품은 수입사에서 다시 안 받아줍니다. 반품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박스 해야 돼요. 한 병이라도 모자라면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한 병이 나오고 만약 12병짜리인데 와인이 사장님이 한 병 시키시고 11병이 남았어요. 11병. 그러면 그 11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악성 재고가 되겠죠. 그죠? 악성 재고는 곧 채권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류회사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와인, 아까 말씀드린 와인, 사케, 리큐르 등 수입 비중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4나 5대5 비율로 수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좀 크게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회사들을 일단 만나셔야 됩니다. 알아보고 만나시고 미팅하셔서 단가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주, 맥주 같은 경우에 각 도매상들로 들어갈 때 모두 같은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주세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들어가서 도매상에서 사장님들한테 여기저기 거래처에 들어갈 때 각 다른 가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를 따져서요. 이거는 곧 단가로 연결되는 건데 단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수입 품목 같은 경우에는 종류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품목 하나가 전부 가격이 틀리고 마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입 품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 품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수입 품목 자체로 장사하는 거래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들. 그냥 미팅했는데 소주 맥주가 되게 싸요. 오케이. 그럼 여기 해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소주 맥주를 많이 안 써.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업종에 어떤 주류 도매가 어울리는지 그런 도매를 찾는 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사실 그냥 소주, 맥주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말씀드리지만 수입 품목 다루는 사장님들 도매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그러면 영업사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배송기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와서 명함을 주면서 저희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왔어요. 그럼 수입 품목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수입 품목은 다른 회사들도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케, 기본적으로 나가는 위스키, 기본적으로 나가는 와인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취급하고 싶은 품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와인을 취급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케를 취급하고 싶은데 이 품목이 혹시 회사에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될 거는 혹시 납병으로 한 병씩 발주가 가능한가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지만 혹시 그러면 제가 메뉴에 넣었다가 나중에 빠뜨려도 재주문 안 해도 되죠? 제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재고에 대해서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매회사가 수입을 발주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사케나 와인을 납병식 그냥 발주하겠다, 메뉴에 넣을 거다 해서 그 회사는 한 박스씩 갖고 왔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끊어버리시면 나머지 남은 12병 중에 6병 쓰시고 6병이 남았어요. 그 6병을 사장님 안 쓰셔도 이거는 사장님이 사셔야 돼요 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보시고 내 업종에 맞는 주류 도매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장사하시면서 그리고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두들겨 보면서 조금 궁합이 잘 맞게 주류 도매 회사와 손잡고 쭉 갈 수 있는 기본, 그 기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주류 단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단가를 잘 받는 방법, 단가를 볼 때 주류 영업사들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그리고 뭐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주류 대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됐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허부장.